제 주변에도 은행을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은행을 이미 그만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은행을 다니다가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다시 이직을 하려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은행에 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업무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사람 중에서는 선배를 포함한 상사가 있을 것이고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펼쳐질 일들이에요. 최초의 신입사원이 되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출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은 그나마 6시 넘으면 컴퓨터 전원이 자동적으로 내려가서 뭐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일 집으로 가져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바쁜 시기 때는 주말에도 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워라밸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연봉을 많이 주니까 괜찮다, 또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부연을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라고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치되는 그 지점의 성향에 따라서는 10분 만에 빨리 밥을 먹고 빨리 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매일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점심시간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지점의 분위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객이 기다리고 있으면 밥을 먹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커요. 하나라도 더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선배가 기다리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 밥을 먹기보다 잠깐 뒤에 가서 뭐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샌드위치, 김밥 이런 걸 먹고 빨리 오셔서 또 앉아서 계속 일을 해야만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심시간이라 그나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 시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이 번호표를 뽑고 계속 길게 이어져 있으면은 갈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왜 자리를 비웠는지 여러분들의 선배, 상사, 팀장 등등 많은 분들이 눈치를 주게 됩니다. 지점 분위기에 따라서 고객이 기다리면 무조건 고객에 맞춰야만 하는,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마인드로 위에 상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업무가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여러분들 제일 힘듭니다. 뭐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무조건 은행이 문 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를 알지만 이미 한 30분 그 전부터 와가지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빨리 업무 처리를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셔터를 두드리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4시가 넘어도 문이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고객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뭐 4시 끝난다고 다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3시 55분 뭐 이럴 때 오신 분들도 밀린 고객들 순서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온 분들도 다 처리를 하다 보면은 5시, 어떨 땐 6시까지도 다 처리를 하면서 다 내보내야만 그때부터 이제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4시에 은행문이 닫게 되면 다 퇴근하니까 정말 좋은 직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 모르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은행은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시작이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셔터가 내려가면 그동안에 쌓였던 뭐 신청서라든지 뭐 통장, 카드, 이체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그때부터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만 컴퓨터가 꺼지기 전에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다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님의 유형들은 지점의 규모 좀 작은 데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시장 근처에, 어떤 데는 번화가에, 어떤 곳은 아파트가 많은 곳에, 어떤 곳은 또 직장인들이 많은, 다 이런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뭐 남대문이냐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따라 고객의 성향이 엄청나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 잘 사는 곳이든 좀 못 사는 그런 지역이든 상관없이 반말하는 어르신, 돈을 집어던지는 아줌마,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난리 나는 그런 고객들, 는 0 하나 아니면 1 하나 이런 숫자 잘못 입력하게 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1 하나만 잘못돼도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당분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엄청 성격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난리 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일을 못한다고 알려지면 전 지점에 나에 대한 내용이 점점 퍼져가요. 그리고 나의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여라도 누군가의 입에서 전해지게 되면 계속 이런 것도 전국으로 퍼져가는 나의 소문들, 이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8090년에 입사를 했던 지금 함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팀장이나 상사나 지점장이나 등등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의 사고에 갇혀서 그 사고를 그대로 지금 있는 2020년에 여러분들이 입행을 하게 돼도 꼰대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점이 되게 많다는 부분 의외로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아직도 회식 때 술을 따르고 술잔 돌리기 하고 건배사를 무조건 해야만 하고 또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 가야만 하고 2차 3차 이런 거 아직도 하는데 많고요. 그리고 인사 각도를 또 지적한다든지 복장, 양말 색깔, 뭐 머리 스타일, 뭐 연애 여러 가지들을 지적을 하고 참견하는 분도 많고요.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하게 되면 또 애를 언제 낳느냐, 뭐 등등 이런 참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상사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퇴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행에 가게 되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업무를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한 희생정신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핵심 역량은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사에게도 그렇고요. 고객에게도 그렇고요. 비율을 엄청나게 잘 맞춰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능력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상황인데요. 여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업무를 한번 하게 되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업무를 맡았을 때 계속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번호표를 뽑고 계속 기다리겠죠. 밀려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전화로 또 문의를 하는 그런 고객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게다가 또 본사나 아니면 또 타 지점에서 물어보는 전화들도 또 와요. 그럼 그 전화도 받아야 되고 앞에 있는 고객도 처리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일하는 관계 속에서 또 맡은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상사 계속 전화는 울리고 앞에 사람 기다리고 뒤에서 뭐라고 하고 사실 전쟁터라고 보여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분들은 소화불량, 두통, 장염, 위염, 탈모, 치질 하는 병들이 동반된다는 부분 알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특히 이런 멀티가 안 되는 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점점점 엄청나게 세질 거예요. 이거를 멀티를 못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잘못한 것 마냥 또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그런 상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주눅이 들고 정말 여러분들 월요병 심할 거예요. 그리고 압박 중에서 가장 큰 압박은 실적이에요. 통장이나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여러 가지의 압박이 들어올 텐데 각각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통장이나 만들면 뭐 혜택을 준다, 뭐 선물을 준다 이런 걸로 영업하는 행원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고객 유치를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이거를 부탁하겠어요? 친구나 선후배나 아니면은 그 앞에 있는 청원 경찰 그 알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게 부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비위 맞춰서 살아가는 능력, 멀티플레이어 능력, 부탁하는 능력 요 세 가지가 은행에 입사를 하기 위한 3대 핵심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업무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사실 크거든요.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대출 업무를 좀 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액을 지금이야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시간대가 좀 줄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을 문의를 했던 사람들도 다 기록을 했다가 또 안내해주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좀 심한 거는 왜 내 대출 금액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런 고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에서는 개인 대출은 괜찮지만 뭐 기업 대출 있고요. 근데 단체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게 모델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집을 계약을 하고 은행이랑 연계를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 대출을 받게 되면 이거는 뭐 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정말 업무 강도가 빡세실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은행에 가게 되면 맨 처음에는 고객을 응대하고 그래도 친절한 미소로 친절 행원으로 뽑혀서 정말 보람찬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불특정 다수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매일 만나면서 응대를 해야 되고 내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매일매일 펼쳐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봉을 많이 준다는 이유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연봉이 꽤 되는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도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퇴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도 높은 연봉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만큼 또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많이 버는 만큼 그거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거를 이미 카드 결제를 많이 해놓은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한 이 상황을 다 견뎌야만 또 급여를 받아서 그거를 메꾸고 또 다시 쓰고 이런 악순환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정말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참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이고 그 취업준비생이 정말 가고 싶은 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런 고충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국민은행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시는 이 나의 부모님 때문에 퇴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계속 다니는 분들이 현직에 되게 많습니다. 취업 준비를 지금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지만 선망의 금융권, 은행권 다 좋지만 막상 입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 수평적인 문화가 아닌 수직적인 구조, 폐쇄적인 구조, 보수적인 그런 꼰대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은행권에 입행을 하고자 하시면 지원을 하시고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 입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무언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따야만 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일도 많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부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꼭 잘 생각해 보시고 은행권에 입사를 꿈꾸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니게 되면 또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힘든 점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아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면접에 가셔도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또 펼쳐질 거고 계속 이어지는 경쟁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나 뭐 이런 내용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은행권에 대한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별도로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안 좋은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더 아끼는 제 마음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현직자분들, 퇴직자분들 제 이야기보다 더 심한 내용 아니면 아니다 이런 내용들 다 댓글로 지적을 해주신다고 하면 은행권을 바라는 취업준비생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쯤은 정말 내가 원하는 직업, 이상적인 생활은 어떤 것인지 꼭 워라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